그거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거는 예, 예. 팩트 검사도 했고요. 예, 예.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의사 이명기입니다. 사진은 삶을 기록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제 삶에서 병원은 떼어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제 직장이자 삶의 터전이기도 하기에 병원은 제 삶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죠. 병원을 산책하듯 돌아다니며 동료, 직원, 환자분들을 카메라로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진이 차곡차곡 쌓여 제 삶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의사의 사진첩, 오늘의 주제는 병원 산책입니다. 사진은 어떤 계기로 찍게 되셨죠? 예, 사진을 접하게 된 동기로는 세 번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단순한 업무 단계로 업무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그 환자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설레는 인내 단계입니다. 사진 동호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여 그 따라가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는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중고로 DSLR 카메라와 렌즈를 하나 사서 모르지만 흉내 내면서 따라다녔죠. 어쨌든 대단히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희노애락 결혼 단계입니다. 사진 기능사로 국가기술 자격증의 도전이었습니다. 우연히 서점에서 관련된 책을 보고 야 이거 공부 좀 해보자. 그래서 이론으로 노출, 조명, 색온도, 포토샵 등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진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러나 행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사진은 멋진 보안대장님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병원에 출근 시 그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인 보안요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그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전시된 그림 앞에서 보안대장님이 제게 오셔서 촬영을 요청하셨습니다. 안내면 안내, 그 보안이면 보안, 모든 것을 척척을 해결하고 더불어 그 예술적 감성도 가진 멋진 보안대장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보통 출근은 몇 시쯤 하세요? 출근요? 네. 8시 정도에 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아무것도 없나요? 보안대장만 말고. 보안대장님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외래 간호사가. 두 번째 제목은 연꽃이여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사진은 병원에 출근 시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인 우리 신경외과 외래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외래 간호사는 보면 그 업무가 의외로 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수도 좀 적기에 짧은 기간에 그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 4년간 신경외과 외래에서 묵묵히 견디면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 예쁜 꽃을 피우는 연꽃이 연상되었습니다. 양측 컴퓨터의 검은 모니터 사이에 비친 그 외래 간호사의 얼굴을 담고 하단에는 직접 찍은 연꽃 사진을 부착하였습니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어떻던가요? 이 선생님께서. 아주 좋아하시죠? 좋아하셨어요? 예. 다음은 그 세 번째는 그 병동 단체 사진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진을 촬영하자면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신 분이 그 아랫줄 그 세 분입니다. 그 말이 기존에 맴돌아서 그 사진 촬영 후에 포토샵을 이용하여 그 수채화로 담아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나보면 그 이 순간도 빛나고 아름다운 그리운 시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진은 적어도 3년 지나면 숙성되어 나타납니다. 숙성되어 나타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아, 숙성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사진을 보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한 3년?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3년 지나니까 그 사진이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3년 지나니까 그 사진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번 사진은 그 인생샷으로 병원에서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그 예술 사진의 작품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작품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 그 수술방 간호사, 마취과 여과장님, 그리고 우리 고객지원센터의 상냥한 여직원, 그리고 우리 신경외과 외래 간호사, 내시경실 직원, 그리고 우리 인터벤션을 열심히 하시는 영상의학 소장님 모습, 모두들 멋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인생샷, 1995년도에 그 파킨슨병 수술 장면입니다. 오, 마지막 사진은 교수님이신. 네네. 이 사진 누가 찍어줬어요? 다른 분이, 예. 아, 예. 요청을 하셨어요? 아니 그냥 찍었더라고요. 예. 아주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한테 줬을 때. 이 사진은 인생샷으로 꼽은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요. 현재에 어쩌면 저를 있게 한 젊은 의사 시절에 그 도전, 열정, 꿈이 있었기에 아주 저의 인생샷으로 삼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진입니다. 저희들 모두 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공포에 떨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2022년 2월에 저희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우리 모두 코에 면봉을 넣었을 때 그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것입니다. 병원 출입 시 마스크도 착용하고 소독제로 손을 닦고 이름 연락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5월 5일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공식적으로 종식하였습니다. 환자는 살기 위해서, 의료진은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는 코로나19 나도 저 병에 걸리면 좀 안 좋은 일 당할 수 있겠다. 그런 게 많고 또 환자 중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생명은 ABC 순으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행복은 저희들이 성적순이 아니지만 생명구원은 ABC 순서입니다. 즉 A, airway, 기도 확보, B, 블러드 프레셔, 혈압 유지, C, 서큘레이션으로 혈액순환입니다. 이게 환자를 살리는 순서입니다. 먼저 사진은 수술방에서 전신 마취 시 기도에 관을 삽입하는 장면입니다. 즉 A, airway keep이죠. 기도 확보는 생명 유지를 위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공기가 통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죠. 두 번째 사진은 수술방에서 다리에 주사를 주입할 혈관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B, 블러드 프레스 혈압 유지입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먼저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팔이나 가슴에 큰 증명을 통해서 주사 경력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출혈량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추가로 다리에 주사 놓을 자리를 이렇게 확보하게 됩니다. 이 ABC가 원래 있는 용어거든요. 네, 항상 의사들이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ABC 순. 항상 먼저 오면 환자를 처음에 응급실에 왔을 때 중환 환자가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숨을 쉬는지, 그 다음에 혈압이 어찌 되는지, 전체적인 서큘레이션, 몸의 전체적인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게 어찌 되는지, 이런 순으로 순서를 정해놨죠. 다음 사진은 오늘도 무사히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진은 간호사가 수술방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우리 흔히 가는 병원에서는 환자의 쾌유를 비는 마음에서 수술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환자의 회복을 빌면서. 그런데 이 간호사는 또 신입 간호사입니다. 예, 신규 간호사. 오늘 수술방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머리도 복잡할 거고, 예, 그리고 머리도 무거울 거고, 어깨도 예, 축 처지고, 예, 예. 그래서 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 선배 의료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생님 첫 수술 때는 좀 어땠어요? 의외로 첫 수술이랄까요? 어떤 순간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첫 수술인 경우에 뭐 크게 뭐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 그런 말이 항상 생각이 났습니다. 깨어서 기다리라. 예. 제 한 1년차 때인데요. 신경외과 1년차. 예. 그 당시에 명절 공휴일이었습니다. 그 뇌출혈 환자,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와서 저희들이 그런 환자가 오면은 수술 정진이 되면은 스케줄을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전공의 1년차 때가 1988년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나 삐삐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위 연년차나 담당 스텝한테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래 하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수술방에 들어가 가지고 책을 보면서 그냥 평상시에 우리 또 선생님들이 또 가르쳐 주는 게 있죠. 항상 수술 시야를 넓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구조물인지 확인을 하고 자르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라. 예, 그 말대로 조심조심해서 수술을 무사히, 예, 첫 수술 모르고 어쨌든 무사히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 수술 부위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목이 돌아가는 그 사경의 수술 부위를 표시한 장면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 수련 받을 때는 수술 부위 장면을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수술 다음날 아침 일찍 때 어국에서 그 선배나 스승님에게 검사를 받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 수술 장면을 그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참 편해진 세상입니다. 이 사진은 그 수술 장면을 그 흑백 그 필름 사진으로 그 담은 사진이죠. 왜 굳이 흑백으로? 어떤 매력이 있나요? 그 흑백 사진은 한마디로 그 간단 명료하죠. 우리가 영어로 the best is simple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많이 빼고 비교 압축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 상상의 날개를 펴게 하는 것이 그 흑백 사진의 매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 사진은 뭐 다 아시다시피 결과물을 바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사진의 그 뭐랄까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보면은 사진을 하다 보면 편리한 디지털 카메라를 하다가 보면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 클래식한 그 원초적인 카메라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고향을 더 그리워하듯이. 그래서 저는 그 필름 카메라도 그 사진 출사 시에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 이번 사진은 그 수술실을 그 촬영한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 옷 가운, 수술방 벽문도 건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초록색은 그 차가운 색깔로 마음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효과가 큰 색입니다. 그러나 색의 특성상 좀 뒤로 후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특성을 가진 그 보색이 있는데요. 이거는 붉은색, 빨간색입니다. 이는 앞으로 돌출하게 나타나는 색으로서 그 초록색의 바탕에 피가 묻거나 튀거나 했을 때 시각적으로 눈에 잘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우리 싱그러운 아침, 풀잎, 봄, 젊음, 희망, 뭐 출발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 풀나무 잎등이 그 초록색 배경이 그 풍부한 공원에서 결혼 사진이나 어린이 사진 등의 그 장소의 배경으로 많이 애용을 합니다. 제가 그것도 하나의 그걸 겁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역사에 대한 공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색을 공부하다 보면 어쨌든가 그 그린 색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갑고 청결하거든요. 예, 그또 침착. 이제 어쨌든가 수술방에서 지금은 좀 나아졌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피가 지혈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고 또 알지 못하는 부위에 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서로 보색 관계니까 눈이 잘 띄게 되죠. 이번 사진은 그 패션 수술 모자를 쓴 의료진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그 통상적으로 수술 모자는 하늘색, 파란색입니다. 이 색은 그 안정적이고 믿음직하고 차분한 색입니다. 그리고 뒤로 후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방 분위기는 청결하고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 틀에서 벗어나 눈에 띄는 색깔로 된 패션 모자를 보면 이게 또 예술을 아는 멋진 의료인, 때로는 경건하게 저희들이 보이지만 따뜻한 감성을 가진 그 이웃집 아이씨 그 찰스라든지 앙들의 킴을 맞는 듯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수술 모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법으로 막. 네,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뭐 파란색, 이런 하늘색을 사용을 합니다. 이번 사진은 그 수술 회복실 이야기입니다. 환자는 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으나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간호사가 환자 손을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술방에서 수술 마친 환자는 그 회복실로 저희들이 놓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아서 환자는 좀 비몽사몽합니다. 예. 마취가 깨면서 그 수술한 아픈 부위로 많이 환자들이 그 힘들어합니다. 이때 그 회복실의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로 환자분은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다음은 이게 수술실 동기들이라 합니다. 동기 간호사들의 모습입니다. 수술실은 우리 일명 그 전쟁터를 방북해 합니다. 조용하다가 갑작스럽게 돌발상 피가 나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아주 막 전쟁터들은 소리도 시끄럽게 들리고 긴장 속에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술실의 그 의료진들은 전쟁터의 전우들처럼 아주 우애가 깊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전후의 우애로 핀 꽃 수준화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참 볼수록 이쁩니다. 이번 제목은 그 돌아온 탕자라고 정했습니다. 본원에서 근무하다 그 힘들다고 다른 병원 가서 좀 병원이 좀 심심해서 다시 돌아온 그 반가운 우리 수술실 탕자와 함께한 사진입니다. 시계도 바쁘게 꾸준히 돌아가는 시기가 났습니다. 느리게 가다가 멈추고 하다 보면 고장이 나서 좀 버려지는 수가 있죠. 예. 이때까지 그 수술방에 일하다가 힘들어가 젊은 나이로 하늘나라로 간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이 뭐 전쟁터에서 죽는 경우 있습니까? 앞으로 이 친구는 아픈 경험을 하였지만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돌아온 현명한 탕자님 환영합니다.
병원의 그 사랑의 포토존에서 수술실 동료를 찍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그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이 그 근무복을 입고 멋진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술실 간호사는 근무복을 입고 그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싶었으나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술실 감염의 위험성으로 수술실 그 근무복으로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병원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포토샵으로 그 포토존과 사진을 합성하여 사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그 규정을 어기고 촬영한 것이 아니니 부디 오해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성 사진이네요. 네. 전달해 줬어요 이거? 네. 뭐라고? 아주 좋아. 이 사진의 제목을 모자의 시간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사진은 그 아들과 엄마가 그 분홍꽃이 핀 그 배롱나무 아래에서 정겨운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 아들은 그 손이 떨리는 수전증으로 멀리 아마 경기도에서 와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장사일로 바빠서 평소 아들과 외출과 여행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토요일 오후에 제가 그 병원에서 외출을 하여 병원 근처의 공원으로 모셔갔습니다. 대리가 그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 배롱나무의 꽃말이 그 부귀와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엄마에겐 아들이, 아들에겐 엄마가 어쩌면 보배이자 가장 값진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원에서 외출을 하여 모자의 시간을 보낸 그 행복한 시간이 그리운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 여기집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한테 카메라와 사진 이런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옆에 또 카메라가 예, 있어요. 카메라는 좀 좋은 굿 프렌드죠. 예, 좋은 친구죠. 그 덴마크 속담에 그 친구네 집에 가는 길은 먼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카메라를 메고 길을 났으면 아주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우리 사진은 단순한 기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빛을 그리는 뭐 미학적인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은 그 카메라로 찍지만 셔터를 누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이자 마음입니다. 뷰파인더, 예, 카메라 창을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진은 카메라의 창으로 본 자신의 시선이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은 병원 산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사진으로 남겨보길 바라며 의사의 사진첩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